네, 안녕하세요. 사당동 불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 수수료와 세금을 정리해보는 순서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과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주식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바로 증권사 수수료입니다.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0.015%고요. 키움은 모바일과 PC가 동일합니다. 최근에는 할인 행사를 많이 해서 거의 0원으로 수렴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증권거래세인데요. 이건 매도할 때만 내면 됩니다. 0.25% 정도 되고요. 네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이거는 소액 주주의 경우에는 0%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을 수령했을 때만 내는 세금이고요. 세금은 15.4%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최고 46.2%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로 부과가 될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장 많이 거래하는 삼성전자 주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원어치를 산다면 증권사 수수료가 100만원에 0.015%인 150원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다시 파는 경우에는 증권사 수수료가 100만원에 0.015%인 150원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매도할 때만 부과가 되는 증권거래세도 이제 100만원에 0.25%인 2,5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그래서 거래 비용은 2,800원이 되는데요. 이 말은 투자금 본전을 찾으려면 최소한 0.28%는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중간에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률이 3%라고 했을 때 이제 3만원의 배당이 나올 경우에 배당소득세는 3만원에 15.4%인 4,62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QQQ와 같이 해외에 상장된 ETF를 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타이거 나스닥과 같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있습니다. 각각을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아래 표는 키움증권 기준이고요. 요즘에 증권사들의 경쟁이 심해져서 수수료가 많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먼저 매수와 매도 시 모두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는 각각 0.1%이고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좀 더 낮은 0.015%입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가 매수와 매도 시 각각 0.05% 정도 들고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원화로 거래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은 모두 이제 15% 정도 수준으로 비슷하고요. 이 세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과 그리고 종합과세의 해당 여부입니다. 이 해외 상장 주식이나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구간입니다. 반면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 전 구간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돼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특징입니다. 좀 전에 매매 차익에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부과된다는 점이 특이사항이었는데요. 이 배당소득세는 매수 매도 가격 간의 차익과 그리고 과세 표준 기준 가격 간의 차익 중에서 작은 값에다가 15.4%를 곱해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이 과세 표준 기준 가격은 부동산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개념인 것 같은데 이 ETF 운영사에서 매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거 나스닥과 같은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이 두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코덱스 같은 국내 ETF는 과세 표준 기준가 차익이 훨씬 작기 때문에
실제 세금이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 부적절하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아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연간 손실이 100만원이고 이익이 100만원일 경우에는 손익을 통산하면 이익과 손실이 합해져서 0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에 손익을 통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은 이익과 손실이 비록 같아졌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주식 투자 방법의 선택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그리고 IRP를 개설한 분들 중에서는 그 계좌를 활용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방법은 해당 계좌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목 선정에 본인이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른 ETF를 섞어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 선정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절세에 유리한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 이 밑에 줄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매매 차익 구간이고요. 그리고 윗부분은 이에 따라서 절세에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 먼저 앞에서 250만원의 매매 차익까지는 해외 상장 ETF가 비과세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해외 상장 ETF는 250만원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록 22%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15.4%가 일괄 적용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보다 이 860만원까지는 절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86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는 매매 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일괄 적용이 되는 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 차익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이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수수료와 그리고 세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이 종목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지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